네, 안녕하세요. 8월 18일 화요일 녹화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우리나라 임시 공휴일 때문에 하루 이제 쉬고 왔어요. 근데 이제 미국장이라든지 중국장 같은 경우가 월요일 날 견조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 코로나 재확산만 아니었다면 분명히 우리나라 정도 오늘 같은 하락은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어, 86개국 중에, 그러니까 86개국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경제적인 것을 포함해서 뭐 전반적으로 이제 선진국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이머징 국가 다 포함해서 86개국 중에 코스닥 같은 경우가 주가 상승률이 1위였고 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상위권에 들 만큼 주가 상승률이 그 전에 좋았습니다. 3월 가장 최저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상승률을 봤을 때 가장 높았던 시장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이었는데 그 이유인 즉슨 다른 나라보다 코로나 발병률이 적었고 그리고 적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마스크 사용을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그 코로나 전에도 중국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사용이 그래도 타 국가들에 비해서 조금 익숙했던 문화도 있었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문화 수준이 높다고 봐야겠죠. 국민들 문화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마스크 사용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타 다른 국가 대비 비해서 오히려 선진국보다도 더 좋은 코로나 대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 국가가 잘했다. 또 혹은 의료진 분들도 당연히 수고를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어떤 국가 특성상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이겨냈던 것 같은데 최근 일부 종교단체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면서 주말 동안 다시 세 자릿수로 늘어나는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서 사실 오늘 장 시작할 때만 해도 불안불안했는데 12시 1시까지는 굉장히 시장이 잘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이 좀 폭락하는 모습이 보여지셔서 아무래도 주식을 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조금 피곤한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금 아이러니했던 건 코스피에서 거래소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 개인분들의 차익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 매도로 대응했고 개인 투자자가 3,100억 원이라는 꽤 많은 양의 순매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마이너스 2.46% 하락한 2,348선에서 마무리 졌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하락을 했죠. 800선은 가까스로 지켜냈지만 마이너스 4.17% 하락한 800.22선에서 오늘 시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선물이 좀 인상적이에요. 선물이 오늘 굉장히 위아래 움직임이 컸습니다. 장중에는 선물 매수가 뭐 1,300억, 1,200억까지 들어오다가 또 하락할 때는 뭐 마이너스 500억, 400억까지 갔었고 또 장 초반에 마이너스 600억 정도까지 갔었던 것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시간 오후 4시 14분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선물 시장까지 다 모두 마치고 나서 보니까 역시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을 좀 담은 모습이 보여지면서 내일장 반등이 좀 기대되는 수급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코스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까지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나마 코스피가 버틸 수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전자 때문이었죠. 사실 삼성전자가 0.69% 정도 버텨주었기 때문에 그나마 코스피가 마이너스 2.46%에서 끝나지 않았나. 만약에 삼성전자가 다른 기타 종목들처럼 뭐 2에서 3%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 찍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나열해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크게 빠졌습니다. 근데 워낙 우리나라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30% 시대다 보니까 사실 마이너스 10% 플러스 10%라는 게 굉장히 큰
큰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들어서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또 우리가 코로나 때 한번 크게 당했던 그런 어떤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무디게 느껴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다시 들어와 보시면은요. 삼성전자는 제가 뭐 입 아프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삼성전자 당연히 투자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는 6만 원까지는 일단 무조건 넘기고 본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고요. 뭐 6만 원 넘기는 거 이제 저는 그렇게 머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 친구가 6만 원을 넘겨서 전저점인 6만 2천 원까지 넘길 수 있을지, 만약에 6만 2천 원까지 넘긴다면 저는 6만 5천 원에서 7만 원까지 너무 무난하게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그리고 얼마나 쉽게 갈 것인지, 험난하게 갈 것인지 쉽게 갈 것인지는 제가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것까지는 어떻게 코멘트 드리기 힘들겠지만, 분명히 삼성전자는 꾸준하게 우상향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오늘 시장 코스피가 잘 버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였다라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 오늘 외국인이랑 기관이 역시 쌍끌이 매수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특히 기관 중에서도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보험보다도 금융투자 중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온 모습이 보입니다. 연기금은 지금 계속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어요. 연기금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좋아하는 삼박자 쌍끌이 매수는 아닙니다만, 삼성전자가 비교적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뭐 급락을 한다든지 적어도 그런 문제는 조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런 행태의 급락은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우리나라 배터리 3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난 금요일 날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3사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내면서 너무 과평가됐다, 고평가됐다라는 매도 의견이 나오면서 시장의 해석은 분분히 엇갈렸습니다. 자, 시장의 해석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 모건 스탠리가 요 세 개를 정말 과평가됐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테슬라가 9월 말에 있을 테슬라 배터리 데이, 중국의 CATL과 합작해서 뭐 거의 뭐 아주 획기적인 기술을 만들어냈다. 배터리 기술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조금 많이 사양 산업으로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좀 과하게 해석하는 그런 의견이 첫 번째 의견이었고, 두 번째 의견은 생각보다 굉장히 흥미로운 의견이었어요. 모건 스탠리를 포함해서 여러 외국계 회사들이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주식을 사고 싶은데 지금 너무 쉼 없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기네들 레포트들에 대한 영향력을 알고 있는 모건 스탠리가 매도 의견을 낸 후에 주가가 좀 처질 때 자기네들이 영혼까지 한번 실어서 사보겠다라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레포트가 나온 그 당일날에도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이나 특히 우리나라 증권회사 레포트들은 아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 계속 갈 수 있다.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까지 목표 주가 상향 레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좀 의견을 굉장히 다르게 갖는 증권회사들이 많았습니다.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아마 뭐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벌써 이 동영상이 벌써 지금 50개 후반대로 개수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저는 LG화학이 40만 원 이하 때부터 LG화학을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더블 이상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 LG화학이 60만 원, 65만 원 돌파할 때도 아직 싸다라고 말씀드린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저는 LG화학과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주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좀 그 전에 이제 LG화학을 보면, 아무래도 LG화학이 가장 첫 번째 벤더이다 보니까 LG화학을 보면
계속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으로 그 조정 기간을 거쳤던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한번 다시 과거로 복귀해 보면 올렸다가 이렇게 올렸다가 옆으로 갔고 올렸다가 옆으로 갔고 올렸다가 옆으로 갔고 조금 또 올렸다가 살짝 옆 아닌 약간 아래로 갔다가 최근에 다시 올렸어요. 한 번도 가격 조정을 이렇게 준 적이 없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 조정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정도 떨어지고, 왜냐면 올라간 것에 한 3분의 1 정도까지 해서 이렇게 삼각형 그려주고 여기서 다시 또 올라가주고 또 삼각형 그리면서 내려와주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가격 조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LG화학처럼 이루어진 것들이 전형적인 기간 조정의 패턴입니다. 올라가서 떨어지기보다는 옆으로 기면서 기간을 조정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올리고 또 기간을 조정하고. 하지만 이미 기간 조정을 벌써 뭐 횟수로는 꽤 많이 졌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번에 볼 때는 LG화학이 가격 조정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레포트들을 등에 업고 가격 조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정말 웃긴 건 오늘 LG화학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담았다는 것, 그리고 연기금까지 들어왔다는 것, 이런 걸 보면은 그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우리나라 전기차 3사에 대한 배터리 주식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신빙성이 떨어지는 레포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제가 공식적인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모건 스탠리나 JP 모건에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영혼까지 파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자기네들의 영향력과 자기네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본인 스스로 너무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역이용하는 행위가 미국에서도 종종 있고, 제가 또 홍콩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홍콩 바닥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레포트를 봤을 때 좀 교묘하다. 굉장히 좋게 얘기하면 영리하다. 나쁘게 얘기하면 참 교묘하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나라 배터리 3사에 대한 주가는 여전히 뭐 극저평가됐다고 당연히 말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는 것은 이쪽 바닥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누구나 알 수 있는 팩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레포트를 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친구들이 이 주식을 굉장히 사고 싶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전히 전기차 섹터는 우리나라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로서 가장 첫 번째 순위에 올려놓고 싶고, 그 생각에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덧붙여서 몇 마디만 더 드리자면, 제가 LG화학에 대해서 의견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은 LG화학에 납품하는 그 밑에 단에 있는 주식들에 대한 제 의견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넌지시 말씀드리면서 동영상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시장 많이 하락해서 많이 심적으로 힘드신 분들도 계실 테고, 계좌적으로 좀 짜증이 나는 상황이죠. 마이너스 찍혔는데 짜증이 안 나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 시장이 이제는 가격 조정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시장이 된다면, 이제까지 LG화학뿐만 아니라 업종 차트 잠깐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실질적인 조정다운 조정이 없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뭐 요 정도, 요렇게 음봉 한번 크게 나왔던 거, 오늘도 뭐 오늘은 이제 연달아 2개가 나왔을 뿐인데, 뭐 요때도 조금 음봉 2개 연달아 나왔었고 실질적으로 조정다운 조정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조정 후에 다시 한번 올라간다면, 이게 끝이 아니라면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조금의 조정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얘기하는 대세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제는 인내를 좀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종목 선택을 어느 때보다도 잘 하셔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동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